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책이 시판되기로 결정됐고, 이미 볼턴 자신이 세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은 회복하기 힘든 지경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평점 0점을 준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하원에서 주장했던 그대로이며, 시진핑 주석과는 트럼프 재선에 초점을 맞춘 대화와 거래를 자주 했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민주당 하원 정보위원장은 볼턴을 다시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시판될 이 책은 이미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클라호마 선거 유세는 관중 동원에서는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실패 원인 가운데 K-팝 팬의 온라인상의 정치 활동도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선거기금 모금에서도 바이든 후보에게 졌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 사이에서도 약해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힘겨운 상대라는 게 주목됩니다.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수사하던 뉴욕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무장관과 대통령이 해고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나 해고당한 부장검사는 법무장관과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악관 자문 사이에서도 반대의 입장이 발표됩니다. 피터 나바로 무역자문은 2차 감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경제위원회 위원장 레리 커드로우는 핫스팟은 있어도 제2의 감염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이라고 내세웠던 후안 과이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티오도어 루즈벨트의 동상이 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박물관의 이사인 루즈벨트 후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그 중요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는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항상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되죠.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책이 연방판사에 의해서 내일부터 시판되게 됐습니다. 물론 아마존을 통해서 예약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 연방판사는 시판을 중단해달라는 연방법무부와 그리고 책을 내기로 강행한 존 볼턴, 양측에 다 어떠한 지적을 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too late,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손상은 입었다. 존 볼턴에 대해서는 볼턴의 변호인과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랜 동안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백악관과 이런저러한 수정 과정을 거쳤다던가,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국가안보부에서도 말로는 오케이라는 얘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판사는 서면으로 받는 것인데, 그 서면이 나오기 전에 이 책을 내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그 책을 내면서 이득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인세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은 이제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그 대통령과 연방 법무장관이 이 존 볼턴을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볼턴에게 남아 있습니다. 볼턴은 그것 다 알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각 국가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이게 새로운 내용이 있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고, 설령 한국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동안 그 존 볼턴이 17개월 동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을 했고, 또 이 일을 끝내고 나서도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이래저래 어느 만큼은 다 나왔던 그런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ABC 방송과 제일 처음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또 어제 그 NPR 방송과도 인터뷰를 했고, 영국의 인디펜던트라든가 많은 매체와 존 볼턴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드리고, 존 볼턴이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짓는가 그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그 국가안보보좌관이기 때문에 외교 정책에 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방에서 집무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북한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북한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점수를 준다면 어떻게 How would you 하겠는가? rate Trump's ability to make a deal in North Korea? Well, I think it turned out clearly at this point to be zero. 제로 턴아웃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도 나온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푸틴에 대해서는 푸틴에 의해서 진짜 그 played by 푸틴이었다. 이제 국제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 관계를 그 팩트에 기반이 돼서 해야지 되는데 로맨틱한 관계처럼 하려고 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미팅이요.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하노이 회담이 그 망가지게 된 그런 코헨 청문회도 있었고 존 볼튼의 압박도 있었고 해서 하노이 그 회담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웬만큼 가지고 와서는 대통령의 픽서였었던 그 마이클 코헨 전 그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것을 다 뒤집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깨고 이제 터벅터벅 그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 걸쳐서 열차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기서부터 이제 그 김정은의 요즘에 그 김여정을 통한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오게 된 것인데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그 사귈 때 내가 채기 전에 내가 먼저 차야지 된다. 그런 형태로 하노이 회담을 이뤄놨다는 것. 국제 관계는 절대로 그 모의와 거래, 로맨틱한 관계에 의존해서 그런 관계에 대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너무 기니까 그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분명히 대가성으로 다 잊으셨죠. 그 사이에 quid pro quo라는 그 단어 그 대가성으로 조 바이든을 조사해주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하겠다. 군사 원조를 하겠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안보에 그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분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의 미국의 국가 안보는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처음에 취임했을 때와 지금 강해졌는가 약해졌는가에 대한 그 ABC의 질문에 관한 그 존 볼튼의 답입니다. 현재 미국의 이 부분이 아니군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여러 개가 켜 있어서요. I think we're in a weaker position around the 더 world. I think we have 약해졌다는 거죠. given up leadership in a 리더십 wide 자체를 variety of areas. 포기했고요. 많은 이슈에 있어서 리더십 자체를 포기해 버렸으니까 당연히 미국의 그 국가 안보 자체도 약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그 해주겠는가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선 본인의 희망을 먼저 말아두군요. Conclusion is clear. I don't think he should be president. I don't think he's fit for office. I don't think he has the competence to carry out the job. I don't think he's a conservative Republican. I'm not going to vote for him in November. Certainly not going to vote for Joe Biden either. I'm going to figure out a conservative Republican to write in. 네, 본인의 결론은 분명하다. 그는 보수적인 공화당도 아니고 대통령 자리에 맞지도 않으며 그래서 본인은 2016년도와 달리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조 바이든에게 투표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다른 사람을 찾아서 본인은 이제 그 후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제 쓰는 것이요. 그 라이딘으로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How do you think history will remember Donald Trump? I hope it will remember him as a one-term president. We can get over one term. Two terms I'm more troubled about. 네, 여기도 역시 I hope라고 했던가요? 그가 단임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원한다. 그냥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데미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선까지 된다면 굉장히 그 문제가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존 볼튼의 책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은 이미 이제 책이 나왔고 저도
그 어제 밤에 그 다운로드를 여러 군데서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 존 볼튼 북이라고만 찍으셔도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무료 다운로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책이 전부 다운로드 되니까 뭐 부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본인은 그 분명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수하는 그런 면도 있겠고, 어떠한 그 본인의 신념,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그 국제 정책에 있어서 존 볼튼처럼 강성이 어디 있겠었습니까? 이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본인의 신념을 좀 전에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자신의 생각은 이런데 나머지는 책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라 하는 것이고, 책을 읽으면 이게 뭐 처음 나오는 얘기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거의 그 600페이지 정도가 되니까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되면서 사람들마다 그 판단이 다를 수도 있지만 공통적인 판단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중요하고요. 그 밖에도 뭐 많죠. 더 이상은 제가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않겠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자주 frequently 그 트럼프의 재선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과의 그 무역 관계라든가 아니면 중국에 뭐 제재를 했다가 풀어주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래 비슷하게 본인의 재선에 포커스를 맞춰서 좋으면은 이제 풀어주고, 뭐 어떠한 그 테크놀로지 회사를 기소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땐 또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뭐 하나 받고 그것을 풀어주는데 그 무엇을 받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나 국가의 안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부 본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 뭐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텔레그래프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ABC와 인터뷰를 했고, 어제 1시간 동안 그 방영되더군요. 그리고 NPR 방송도 믿을만 하니까 인터뷰를 했고, 영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텔레그래프와 그 인터뷰를 했는데, 텔레그래프와 인터뷰한 것은 약간의 그 기자들도 이런 그 전문인들을 취재하고 인터뷰할 때 약간 다른 모습이 있어서요. 처음에는 텔레그래프에서 조 바이든에게 투표한다고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조 바이든은 영 안 맞는데 이상하다 했더니 나중에 이 텔레그래프가 수정을 하더군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존 볼튼의 책이 나오기도 전에 많은 그 뉴스를 이제 뒤엎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조카 55살 된 이 메리 트럼프 대통령의 형의 딸입니다. 메리는 책을 발간할 수 없다. 우리가 2000년도 초에 뭐 재산 분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 우리의 가족사를 책 같은 것으로 쓰지 않기로 아주 단단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볼튼 책보다 이 책에 훨씬 그 관심을 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그 재벌 가문의 가족사이기도 하고, 그것도 이 메리라는 작가가 얘기를 한 것처럼 엄청나게 정말 너무 흉측한 그런 그 가족들 간에 겉으로는 아주 뭐 근사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꼭 개인뿐만이 아니라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책이 나오길 지켜보는데, 제가 정정 보도를 하겠습니다. 이 메리의 이 책에 대해서 6월 28일에 나온다고 여러 차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알파벳 숫자도 비슷하고 하니까 준과 줄라이를 계속 제가 준으로 본 겁니다. 한번 준으로 보고 그냥 거기에는 신경을 그 다음에 안 쓴 거죠. 조카의 책은 July 28th? 그러면은 전당대회 공화당 있기 한 달 전입니다. 굉장히 임팩을 줄 겁니다. 그리고 존 볼튼 책과 조카의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똑같거든요. 다 이게 어떠한 뭐 출판사의 최대 목적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서 보는 것이지만, 이게 그 대선과 스케줄을 맞춰서 나간다는 것.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담 쉬프 하원의 정보위원장,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청문회를 주도했었던 인물입니다. 아담 쉬프가 존 볼튼이 하원 청문회에서는 이 내용을 증언하지 않고 책으로 써서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불편하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데 이제는 책이 나오고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무엇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담 쉬프 민주당의 하원 정보위원장도 우리가 다시 존 볼튼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미국의 존 볼튼이 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굉장히 존 볼튼을 앞으로 볼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법무장관이 존 볼튼의 책이 시판되게 하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오클라호마 털사이에서의 선거 캠페인은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많은 매체와 어떠한 전문가는 없습니다만 전환점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 전환점이 올라가는 전환점이 아니라 혹시 내려가는 전환점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되는 데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K-팝이 큰 영향을 미친 것도 확인이 되고 캠페인 관계자도 부정을 하다가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고 그런 내용들 잠시 뒤에 중심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질병통제국에서 마스크 레코멘데이션에 대해서 레코멘데이션이 뭐죠?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아마 곧 할 모양입니다. 굉장히 마스크는 중요하죠. 예.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토요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참석했었던 사람들은 마스크 별로 쓰지 않았고요. 거리두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 센터가 뱅크 오브 오클라호마 센터가 19,200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소방국에서는 한 6,200명 정도 왔다고 하고 왜 이렇게 적게 왔는가? 연설 내용은 사실은 지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그런 중요한 이슈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어찌 보면은 덜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할애를 많이 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슬리피 조 하면서 흉을 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연기하는 거예요. I love you 하면서 허스번하고 와이프가 두 사람이 같이 당신은 날마다 루저였는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401k를 좀 봐봐. 너무너무 올라가고 있어. 당신이 이렇게 투자를 잘할 줄이야.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트럼프 대통령이 다 해주니까. 이런 형태의 얘기라든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관중이 적었는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오클라호마라는 곳이 플로리다라든가 텍사스주처럼 공화당 등록된 유권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는 600만 명, 한 450만 명 정도 될 때 오클라호마는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85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선거 유세를 한 게 80번인데 80번 전부 본인이 이긴 곳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선거 유세를 가는 곳에서 와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그런데 100만 명 이상 등록했다고 하는데 6,200명밖에 안 왔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기본적으로는 티켓을 팔면은 오버셀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티켓을 팔면은 팔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거 꼭 오셔야지 돼요. 특히 이 자리는 앞자리 잘 보이는 자리니까 꼭 오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티켓이 100만 장이 완성이 됐다. 그런데 6,200명. 이거 잘 뭔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틱톡 틴즈라고 틱톡하고 앱이에요. 주로 이제
자신들의 짧은 그 비디오 클립 같은 것을 공유를 하는데 댄싱하는 것을 공유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틱톡에 더불어서 코리안 케이팝 팬들이 아주 여기에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역시 틱톡을 통해서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캠페인에서 처음에는 그럼 티네이저들이 간다고 하고 나서 티켓을 다 확보하고 나서 안 갔으니까 공화당의 캠페인 그 관계자들을 골린 게 됐잖아요. 정치 참여를 어떠한 형태로든 해서 그래서 아니라고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제는 뭐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오클라호마에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런 분들이 걱정된 거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과 이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클라호마는 지금 플랫해 늘어나고 있지 않아. 하지만 수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111%가 지난 2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실제로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들은 다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보다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밖에 근사하게 사람들이 어차피 19,20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다 못 올 것이니까 밖에서도 연설을 해야지 준비를 했다가 그 연설은 취소를 했고요. 저녁 6시 30분에 펜스 부통령이 먼저 연설을 했죠. 스타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스타가 나와야지 되는데 한참 지연되더군요. 사람이 안 차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보면 너무 화나할 테니까. 1층 차고 2층 뭐 어느 정도 차지만 3층 텅텅 비어서 아예 문을 닫아 걸어놨고 어쩌다가 취재진인지 누군지 한두 명 그냥 눈에 띄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을 했겠어요. 저는 가장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너무나 쓸쓸해 보이는 사진입니다. 막 화나고 나중에 뒷무대 가서 화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마 몇 명쯤은 해고돼도 하나도 놀랄 것 같지 않아요? 캠페인을 기획한 사람들. 그런데 그리고 뭐 공군기 타고 가서 조금 나아지는 듯 했는데 백악관에 내린 그 로이터 통신의 사진인데 하나의 사진 대통령이 양복을 입고 빨간색 모자 손에 들고 혼자였어요. 그리고 빨간색 타이를 풀어서 그냥 긴 끝만 양쪽에 있는 그리고는 밤하늘을 터덕터덕 걸어가는데 그 공군기에 내려서 그 모습이 오클라호마 털사에서의 선거 유세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요. 다음번에는 더 공화당의 유권자가 많은 텍사스나 플로리다주에서 할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두 번째 이유요. 그 틱탁이라는 그 앱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티켓을 딱 해놓고 뭐 전화번호도 주고 이렇게 구해놓고 안 간 거예요. 51살에 틱탁 그랜마라고 해서 이분 뭐 음성도 있는데 들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메리 조 러비라는 사용자입니다. 틱탁 그 사용자가. 근데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자신은 틱탁 그랜마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는 안 가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케이팝 팬들이 반응을 엄청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에미넴이라든가 유명인들 그 음악 그룹이라든가 아티스트들도 그렇게 해야지.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에서도 그런 의견들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그 화이트 그 여성들도 요즘 트럼프 대통령 반대하는 그런 그 공개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조화가 돼서 젊은 사람들이 10대가 정치에 관심이 있건 없건 미국에서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었을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트럼프 캠페인을 놀림을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브래드 파스칼 그 캠페인 위원장을 놀림당하게 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 같은 그 뉴욕이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니네 나라가 여긴데 어딜 돌아가요 했었던 그 오카시오가 정말 케이팝 팬들에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케이팝 팬들과 틱톡 그 사용자들에게 고맙다. 정의 구현에 힘을 실어줘서라고 얘기를 했고 공화당 전략가인 스티브 슈미트 씨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내 16살 된 딸과 친구들이 유타주 파크시티에 사는데 티켓을 수백 장을 말하자면 예매했다고 프리였으니까는요. 예약을 했다고 정말 좋아했다 하면서 10대들에게 우리 공화당이 놀림당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더 아이러니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존 볼튼의 책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내 재선을 도와달라고 여러 형태로 대화를 오고 가고 서로 주고받은 거래가 있다고 하는데 이 틱톡이요. 틱톡 자체가 중국의 테크 자이언트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 앱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디즈니에서 일했던 사람이 CEO로 갔으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 대한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100만 명 가운데 6,200명이 왔다고 하는 것은 꼭 이 틱탁이나 그 K-팝 팬들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지지층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웠기 때문에 많이 안 갔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캠페인 측에서는 언론이 너무 부추겨서 그런다. 그리고 시위대가 많았기 때문에 시위대가 들어오려는 사람을 막았다고 하는데 시위는 그다지 크지 않았고 평화로웠고 평화롭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캠페인 측의 요청에 따라서 전부 잡아갔습니다. 체포했습니다. 그게 경찰국 오클라호마 털사의 경찰국의 발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는 지금 그 질병통제국도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오클라호마가 뭐 20몇 개 주 가운데서 또 14개 주로 좁혀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주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곳에 간다는 것은 뭐 이해가 되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이 퍼지는 거 그리고 또 오클라호마는요, 가나 가지 않으나 99.9%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주입니다. 오클라호마가 제일 강하게 이기는 주이고, 그 다음에 뭐 웨스트 버지니아하고 와이오밍 정도 될까요? 확실하게 정말 99%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렇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곳을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럴 때에 그 선거 캠페인에 나서는 사람은 스윙 스테이트 같은 데를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 웨이를 가니까 그게 저는 또 하나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마치 그 캠페인 안에 6,200명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6,200명도 많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때의 선거 유세에 비해서는 적었으니까요. 바깥에도 뭐 몇십 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밖에서도 한마디 하기로 한 것을 취소했는데 그런데 이 선거 캠페인에서 1시간 40분 조금 넘더군요.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지금 미국이 그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던가 아니면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든가 실업률이 13% 이상이 된다던가 이런 것은 하나도 그 없는 것과 같은 현실과는 다른 세계인 것 같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유세에 1시간 45분 동안의 연설에서 조금 느껴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요. 특히 이제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 보도를 보면은 지난주에 그 팍스 뉴스에서도 지금 선거를 하면은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하는 데서 팍스의 여론조사예요. 바이든에게가 50%고 트럼프 대통령에게가 38%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도 얼마 전부터 이제 날마다 이 선거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크를 하는데 현재로는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기는데 그것도 이만저만 이기는 게 아니라 271표 선거인단 표 받으면 되는데 340표를 받아서 이긴다는 게 지난 주말의 계산이거든요. 340표면 2008년도에 오바마가 이겼을 때 그때 이후 최대의 격차로 이기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왜 오클라호마를 갔지? 뭐 그런 생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슬리피 조는 극좌에게 이용당하는 꼭두각시야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 같은 훌륭한 대통령을 갖고 있는 게 행운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박수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현실로는 민주당에서도 조 바이든 아슬아슬하다, 실수할까봐 불안하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밀리는 것 아니야? 걱정 많이 합니다. 그 걱정보다 현실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 조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대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놓고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조 바이든을 상대하기가 더 버겁습니다. 기본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조 바이든은 뭐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너무너무 싫어 막 증오하고 싶어 힐러리 클린턴처럼 이런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은 또 뭐 비슷해요. 50년 힐러리 클린턴도 뭐 남편 아래서도 헬스케어 같은 것도 열심히 본인이 하다가 나중에 뒤로 쏙 들어가기도 하고 파트너와 마찬가지였는데 빌 클린턴과 50년 정치 경력에서 조 바이든은 부정부패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문제, 중국 문제 많이 들고 나오겠지만 그 50년 정치를 한 사람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정말 뭐 부패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조 바이든은 또 하나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자체보다는 당을 공격할지도 모르겠다. 이 당 자체가 너무나 극단적이라고 이런 그 느낌도 오거든요. 그 1시간 한 45분 정도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원래는 사회주의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되려면 돈을 뿌려야 되는데 돈을 뿌리면서 조 바이든만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해서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오클라호마, 털사의 선거 유세로 볼 때는 아주 좋은 방향,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현재로서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것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 내용은 그 일반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미국의 아주 중요한 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연방 지방 법원 가운데서도 뉴욕의 지방 법원은 굉장히 중요한데 뉴욕의 지방 법원에서 만약에 다른 나라로 비유를 해놓고 생각을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한다고 정부가 나서서 그 지방 검사를 해고해버린다. 윤석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이 해고당한 이 검사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결국은 대통령과 연방 법무장관이 성공하지도 못한 셈이 됐거든요. 존 볼턴 책의 시판을 막지 못한 것 때문에 플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항상 이제 금요일 밤에 뭔가가 발표가 된다 할 때는 목적이 있는 발표거든요. 정부가 하는 발표는. 금요일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좀 느긋해지고 할 때 발표라는 거죠. 연방 법무장관이 뉴욕의 지방 그 법원의 그 검사장이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그 검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픽서인 마이클 코엔 변호사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고 최근에 이제 루돌프 줄리아니를 조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조사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뭐 캠페인 그 기금 같은 것이 제대로 됐는가를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오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오프리 버먼이라는 검사장인데 이 윌리엄 바 그 법무장관이 딱 그 보도자료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지오프리 그 버먼 그 검사장이 그동안 일을 참 잘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퇴한다고 한다. 이렇게 딱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에 이 사람이 출근을 한 거예요. 내가 언제 은퇴한다고 했지? 나 은퇴한다고 한 적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법무장관이 나하고 얘기할 때 충분히 그게 서로 공감이 된 것 아니야 하니까 살짝 서로 얘기만 했었고 뭐 이러는데 법무장관과 이 사람과는 사이가 진짜 눈만 마주치면 너무너무 서로를 싫어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처음부터 법무장관이 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한다고 뭐 수십 페이지짜리 편지를 백악관에 보내고 그 뒤에 법무장관이 된 사람이고 이 뉴욕의 지방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주소를 플로리다로 옮겼지만 뉴욕이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모든 그 지금 뭐 소송이 돼 있는 비리 기타 등등을 조사를 하니까 수사를 하니까 뭐가 사이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안 하는데 사임 안 하는데 나는 그 보도자료 보고 뉴스 보고 내가 사임한다고 연방 법무부에서 발표한 걸 알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법에 어떤 게 있냐면 1979년이군요. 법무부의 법자문위원회에서 이 미국 대통령이 또
또 그 임명한 그 미국 검사 이 버먼과 같은 형태의 미스터 버먼과 같은 형태의 이런 검사장은 대통령만이 해고할 수 있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 검사장은 윌리엄 바는 매입이 몰랐는지. 그러니까는 윌리엄 바가 또 그 대통령과 또 협의를 해서 you fired. 대통령이 당신 해고했어. 하니까 이 검사장이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복종은 해야죠. 그런데 나는 절대로 내가 그 해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사하던 대통령 주변 인물에 관한 모든 것들을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이 상원 또 인준이 필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뭐 증권거래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나는 못 물러난다. 어제 법적으로 우리 해보자. 우리 부서에서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던 그대로의 사람들이 적어도 상원에서 새로운 검사장의 인준이 될 때까지 계속 해야지 된다. 이것을 그 약속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못한다. 이 검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윌리엄 바도 할 수 없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해서 여성 그 부검사장이 지금 오드리 그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상원 인준 새로운 검사장이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 주변 인물에 관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공화당에서 다 이 검사장을 아니라고 하고 대통령과 이 법무장관 편에 서야지 되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랍니까? 린지 그레이엄이 법사위원회잖아요. 그거 별로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 검사장은 날아갔지만 연방 법무장관과 대통령도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것을 갖지 못한 이런 게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사이에 있었죠. 그 법무장관은 본인도 망신스럽고 보스도 지키지 못했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의 2차 감염이 예상보다 참 빨리 왔네 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도대체 미국 언론을 통해서 한국의 질병통제국장 그 이름을 알게 됐네요. 미국의 질병통제국장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부르죠? 그 국 자체를 정은경. 이 국장의 이름까지 얘기를 하고, 서울에서도 뭐 5월 초부터 제2의 감염이 시작됐는데 그게 할러데이 주말이다. 미국은 이제 미국식대로 해석을 해야지 되니까요. 가을이나 겨울에 확산될 예정인데 아주 나쁠 수가 있다. 4월 달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10명이었는데 5월 달에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마자 젊은이들이 나이트클럽에 가고 바에 가고 이런 것을 미국에서 우리 이제 교훈으로 삼자 하는 형태로 지금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대통령의 이제 그 무역 자문인 그 피터 나바로가 주말이면은 항상 그 시사쇼가 있기 때문에 시사쇼에 나가서 2차 감염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말하고 싶은 건 그 뒷부분이에요. 너무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의료기구 모든 것들도 너무너무 지금 잘 돼 있다. 피터 나바로 무역관계 경제자문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백악관의 자문인데 또 다른 자문은 이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레리 커드로우가 전국 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이잖아요. 이 위원회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에 2차 감염은 없지. 핫스팟은 있을 수도 있어. 어디 잠깐 핫스팟이 되는데 그런 데는 있을 수도 있지만 2차 감염이라는 것은 없다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피터 나바로의 얘기가 조금 더 맞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지는데요. 특히 이 커드로우 같은 경우는, 레리 커드로우 자문은 3월 달에 이미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잡혔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다 잡혔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해라. 지금은 경제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지금 2차 감염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 우리 1차 감염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차 감염
또 올 수도 있는 2차 감염의 그 강도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악관 안에서도 똑같은 경제 자문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얘기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하니까 통일된 그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책이 확고하게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의심된다 하는 그 말씀을 그 드리고요. 보세요.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도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상식이잖아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나 그 오렌지 카운티나 캘리포니아주의 그 플로리다주의 오렌지 카운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마스크 쓰지 않고 거리 두기 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거 분명합니다. 네, 분명한 것 또 있어요. 80% 이상의 사람들은 별로 치료도 하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낫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나아요. 낫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병원에 갈 만한 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옮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주에서는 젊은이들이 새로 감염되는 사람의 50%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히 본인들이 아시잖아요. 나는 더 주의를 해야 되겠어. 몸이 약하고 등등 그러신 분들은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잠시 뒤에 제가 상당히 미국적인 것 그리고 상당히 조금 또 다른 것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참 뜨거웠었던 때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베네수엘라가 미국에서 시작해서 뜨거워지니까 한국에서도 한국 정권과 비유를 하면서 뜨거웠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난해 1월 21일이었었던가요?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후안 과이도라는 사람과 전화를 하고 당신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아니라 해서 한참 무슨 인근 국경 근처에 자동차를 타고 등장을 하고 대통령이네 물러날 것처럼 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니콜라스 마두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악시오스과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이 후안 과이도를 또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두로를 만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추가로 마두로를 만날 때는 평화적으로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미국의 이런 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순간순간 바뀌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라든가 베네수엘라 정권이나 야당에서도 reliable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신뢰하기가 조금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후안 과이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악시오스에 얘기를 했고요.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한 게 그게 언젠데요. 아무튼 그리고 마두로에 대해서는 만나는다는 것 자체가 잃어버릴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했고 과이도에 대해서 후안 과이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미국과 많은 나라가 그를 지지했는데도 컨트롤하지 못했잖아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 볼튼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갔어요. 실패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군부가 니콜라스 마두로를 계속 지지하기 때문에 정권이 뒤집히지 못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악시오스가 물어봤어요. 그때 존 볼튼의 그 조언을 들은 거 후회하느냐 했더니 대통령 후회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진 않았고 그때는 과이도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 했는데 불과 올 3월 달에 미국의 연방 그 법무부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를 마약범으로 이렇게 그 마약 범죄자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마약 범죄자로 니콜라스 마두로 이름을 쓰는데 former president of Venezuela,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 아직도 3월까지도 과이도를 현 대통령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정권에서는. 그런데 지금 6월이죠. 대통령이 또 이렇게 말을 바꿨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뉴욕에서 자연사 박물관에 티오도어 그 루즈벨트 동상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데 말을 타고 있는 동상인데요. 오른쪽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왼쪽에는 그 인디안 아메리칸이 있는 겁니다. 박물관에서 뉴욕시에 이거 좀 내려주세요. 요청을 해서 뉴욕에서도 내리기로 했고 그 박물관에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닙니다. 백인이 가운데 있고 양쪽을 열등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더 재밌는 것은요. 일단 좀 전하는 말씀부터 전해드리고요. 이 자연사 박물관이요. 루즈벨트의 선조가 만들어서 그리고 아버지가 박물관 창업자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루즈벨트 4세도 이사로 있는데 시대가 달라지면 시대 정신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야지 된다 얘기한답니다. 훌륭한 미국 아니에요. 강희신이었습니다.